안녕하십니까. 해양건축 일본부 디자인실 소속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이슨님께서 한국 건축 실무의 아주 안 좋은 부분을 정확하게 다 짚어주셔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비효율적인 작업 안에서 빠르게 일단 해내야 되니까 저는 그걸로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처럼 되게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그 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워라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자기의 여가 생활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화두로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스케치업을 통해서 저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간단하고 빠르게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저는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 10분 전에 팀장님이 저에게 일을 주시면서 이거 마무리해서 메일로 보내주고 그리고 퇴근하세요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팀장이 여기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좀 뭐 약속이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되겠죠. 그럼 저는 이제 저런 친구들 아니면 여자친구 이런 약속을 미루게 되죠. 일단 일은 해야 하니까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마무리를 짓고 메일을 보내고 퇴근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서 이 PPT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집으로 아니면 친구에게 가기 위한 스케치업 작업 방법 제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만 궁서체로 진지하게 썼습니다. 일단 어떤 종류의 업무인지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뭐 대부분들 그러죠.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를 잘 읽어라. 제가 생각하는 이 업무를 하다를 받았을 때 이게 어떤 일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게 규모 검토인지 아니면 외관 디자인에 관련된 일인지 아니면 실내 디자인에 관련된 일인지 뭐 다양한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무엇인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정확한 수치가 요구가 되는 작업인지도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 공간 안에서 이 책상과 책상 사이의 간격이 중요한 작업인지 아니면은 뭐 영화관처럼 뭐 의자와 의자 사이의 간격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영화관처럼 보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강당처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수가 들어가는 순간 작업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그냥 영화관처럼 보이면 그냥 의자를 영화관처럼 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결과물이 2D로 나가야 되는지 3D로 나가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로 클라이언트에게 보고를 하거나 할 때 보통 PPT 파일을 주거나 아니면 PDF 파일로 주는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그 클라이언트는 2D로 된 걸 볼 수밖에 없고 이 2D 이미지가 저희가 어차피 스케치업을 눌러서 내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2D로 누르는 그 뷰를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스케치업 모델링 파일 자체, SKP 파일 자체를 보내드려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작업의 효율성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규모 검토, 저는 크게 규모 검토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보통 규모 검토를 할 때 저는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아까 제이슨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랑 완전 다르죠. 완전 안 좋은 예죠. 캐드랑 스케치업 왔다 갔다 거리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는 그래서 보통 이런 규모 검토에 대한 일을 할 때는 일단 캐드에서 뭐 이런 수많은 선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뭐 안에 있는 저 녹색 점선이나 이런 선들은 규모 검토할 때 필요가 없는 선입니다. 그러면 이 진한 노란색 선만 정리를 해서 스케치업으로 넘깁니다. 대신에 이때는 넘길 때 스케치업으로 내보내기를 할 때 스케치업에서 받아들이기를 할 때 이 캐드에서 선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케치업은 면을 만드는 기본 구조가
선이 다 붙어 있어야 면이 형성되는데 이때 이 CAD에서부터 선을 붙이지 않고 내보내게 되면 스케치업에서 또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제가 쓰는 이 필수 루비라고 몇 가지 적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이 부분을 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루비입니다. 웰드라든지 웰드는 끊어진 선을 좀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메이크 페이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을 그냥 넘겨서 메이크 페이스를 하면 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업으로 가져온 CAD 선을 클릭하고 웰드와 메이크 페이스를 쓰면은 이제 저희가 받은 요구 층수 그 다음에 층별 높이를 다들 아시는 푸시 기능으로 올린 다음에 적층을 하면 됩니다. 이때 푸시 기능으로 올릴 때는 그룹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되게 사업 초기에 하는 규모 검토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금방금방 막 면적이 바뀌고 뭐 영화관이 뭐 지상층에 있다가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 그룹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초기에는 그룹을 꼭 쓰셔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용도별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색상 재질을 통해서 구분을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짓고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메일을 보내드리고 갑니다. 여기 끝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정도는 한 예상 소요 시간 한 15분. 그럼 뭐 10분 전에 말씀해 주셔도 야근 거의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난이도는 이거는 별 1개 정도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렇게 내보낼 때 그냥 너무 예쁘게 하지 않고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스타일 기능을 활용하시던지 아니면 스타일로 부족한 부분은 또 2D 이미지 내보내기를 해서 포토샵에서 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스케치업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 스케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관 디자인을 할 때 필수 루비는 푸시 라인 이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 푸시 라인은 스케치업 기본 기능이 선이 닫혀 있어야 면이 되는 그런 기능을 보완한 건데 요 푸시 라인을 쓰시면 선이 그냥 바로 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이 닫혀 있지 않아도 단일선도 벽으로 만들 수 있고 뭐 다양한 모양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으로는 다양한 재질이 있어야겠죠. 외관 디자인 할 때. 그리고 이제 3D 웨어하우스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계 프로그램은 포토샵, 오토캐드, 그다음에 저희가 아는 렌더 프로그램, 다양한 렌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엔스케이프, 트윈모션, 루미온, 브이레이 등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단계에서는 사실 모델링 하는 시간보다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그 과정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건축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한정적인 8시간 하루 일이라면 모델링은 최대한 빨리 하고 아이디어를 좋은 걸 생각을 하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건축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최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거를 빠르게 작업을 해서 이제 건축주나 클라이언트에게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저가 당시 했던 예시는 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나무 모양으로 해서 내부에다 나무 기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스케치라는 것을 했고 스케치를 이제 스캔을 해서 이미지화 한 다음에 그걸 이제 CAD에서 스케치업으로 보낼 수 있게 스케치업에서 작업할 수 있게 CAD 선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CAD 선을 스케치업에서 받아들여서 스케치업에서 저런 인면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저 때도 마찬가지 이 CAD 선만 있으면 메이크 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인면을 빨리 만들 수 있고 이때는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결과물이 2D로 나간다면 내보낼 때 내가 이쪽 뭐 동남 쪽에서 찍는 뷰가 좋겠다. 뭐 동서측에서 찍는 뷰가 좋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스케치업 뷰를 잡아놓고 보이는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시는 게 시간 단축에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저는 이거는 이제 루미온으로 제가 렌더를 돌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와 좀 다르게 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한 120분, 한 2시간 정도 일을 더 해야 되는 거고 난이도는 한 별 5개 중에 한 4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링이 또 막 공면이 들어가고 이러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내 디자인할 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루비는 이제 UV 툴킷,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이크 페이스, 웰드, 그다음에 라운드 코너. UV 툴킷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서 그냥 매핑을 입히면은 바둑판실 배역으로 이렇게 쭈룩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내가 비율을 뭐 확대해서 써야 되는데 그 비율이 내가 생각하는 비율이 아니라면 임의적으로 뭐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 UV 툴킷이 있으면 제가 X, Y, Z 좌표를 설정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변화하는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매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 코너 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체로 되어 있는 메스를 못 따기를 하는 겁니다. 라운드 값을 주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스케치업에서 이제 R 값을 주려면 뭐 홀을 그리고 푸시를 해서 밀어가지고 거기를 둥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단순화시켜주는 그런 루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오토캐드, 그다음에 포토샵, 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렌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고요. 여기서 이제 실내 투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선정을 하는데 도면이 이렇게 엄청 복잡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필요한 실내 투시도는 딱 저 뷰, 저 모양인데 이걸 다 가져와서 다 모델링을 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순화를 시킵니다. 보통 벽, 기둥, 그다음 바닥, 뭐 벽이 나눠지는 곳, 이렇게 단순화를 최대한 시켜서 내보낸 다음에 이 필요한 부분만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뷰를 먼저 설정을 하고 보이는 곳에서 더 잘 보이게,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처럼 뭐 TV나 이런 것들 다 모델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웨어하우스라는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거기 있는 걸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엔스케이프라는 렌더 툴로 돌렸고요. 그러면 이거 정도는 이제 작업 시간이 한 90분 정도 소요되고 아까 외관 디자인보다는 좀 더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외관은 사실 멀리서 이렇게 줌해서 보면 외관은 그냥 네모난 박스 안에 테두리에 쳐져 있고 이건 실내만 안에서 모델링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위한 스케치업을 했던 작품에 대해서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구에 있는 리모델링 프로젝트고 아까 잠깐 나왔던 그 건물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업 초기 단계 규모 검토 내용이고요. 규모 검토는 뭐 몇 개 층으로 지을 것인지, 층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담을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아니면 발주처나 클라이언트의 뭐 요구 사항을 통해, 그리고 법규 검토를 통해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해드린 그 규모를 갖고 와서 그 별 1개짜리 방법으로 이것을 만들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규모 검토가 완료되면 우리가 얼마만큼을 만들 것인가가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규모 검토가 완료되면 발주처와 건축사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 대안이 결정되면 이제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진행하고 그 진행된 모델링을 가지고 또 수많은 회의를 하겠죠. 건축은 거의 뭐 회의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6개월 전에 했던 작업이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가로로 찢어지는 창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가로 세로 다 찢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뭐 네모가 중간중간에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 외관 디자인 방법, 그런 것들로 뭐 다양하게 그냥 막 찍어내듯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건축에서 좋은 건 아니죠. 아까 제이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가 바꾸면 싹 다 바뀌고 막 이래야 되는데 되게 불편한 작업을 한 거죠. 8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좀 발전하게 돼서 또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생긴 게 이제 이렇게 총 3가지 대안이 생겼고, 이 3가지 대안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그 외관 디자인 그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었고 같은 뷰를 다 정해놓고 찍었기 때문에 각도나 뭐 그림자나 다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뒤쪽은 하나도 모델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되게 사업 초기 단계고 이렇게 지어진다는 게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총 4면을 다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령껏 해야 저는 저의 워라밸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안이 최종 대안으로 결정됐을까요? 이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특이하게 생겨서.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으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 세 번째는 그냥 모양이 좀 이상하고 두 번째 걸로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컬처 스퀘어라는 친구로 이제 디자인을 디벨롭을 시켰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자세해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내면을 다 모델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창틀도 생기고 뭐 저층엔 저철분 유리를 통해서 뭐 반사율을 적게 하고 고층은 반사값을 높인 뭐 반사 유리를 사용하고 뭐 이런 이제 점점 재료가 정해지면서 뭐 이런 멀리언 같은 것도 히든 바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노출 바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디테일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치도 아까 처음에는 치수를 생각하지 않고 모델링을 해서 시간을 절약했다면 그때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였고 이제는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치수들이 다 중요해지고 이제 점점 현실화가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건축주에게 보여줄 때는 좀 시각적으로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렌더를 또 돌려서 드렸죠. 이것도 엔스케이프라는 걸로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는 걸 보고 건축주도 발주처도 다 보고 마음에 든다 이렇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했던 실내 공간은 딱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이 보이드 공간이었어요. 이 보이드 공간만 따로 또 인테리어를 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방법 인테리어 부분을 이제 스케치업으로 또 했었습니다. 이거는 스케치업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평형 투영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단면 컷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탑뷰로 내려다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마치 평면도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내가 CAD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스케치업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뷰를 잡아놓으면 이제 3D에서도 저런 뷰를 잡아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탑뷰와 3D 뷰를 동시에 보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실내도 만들었었고 이 실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간적 효과를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엔스케이프를 통해서 이런 나무 같은 거는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고 이쪽에 뭐 화분이나 저 뒤에 책꽂이 뭐 이런 것들은 스케치업 웨어하우스에 있는 다양한 3D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갖다 넣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꿀팁들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은 이제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치업은 저에게 있어서 저 되게 젊게 보이지 않나요? 저 이제 일한 지 3년 차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마음으로 항상 친구들하고 약속도 많고 결혼하려면 연애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막 퇴근 10분 전에 일을 주시면은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저는 스케치업을 통해서 학생 때보다 오히려 회사 와서 스케치업 실력이 좀 더 늘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이 스케치업을 통해서 저의 이 일과 여가 생활의 밸런스를 잘 찾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스케치업 잘 활용하셔서 나중에 학생분들은 직장인이 되면 칼퇴를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를 시작한 지 지금 한 20분 정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3년차 직장인에게는 질문할 게 없다.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질문 있으시네요. 질문을 받는 것도 떨리시죠? 많이 떨리네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해안 건축은 사실 저희 국내에서 굴지의 설계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초창기에 처음 말씀하셨던 그 규모 검토 정도면 네. 사실 굳이 그렇게 CAD에서 다시 따오지 않고 스케치업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제이슨님의 말처럼 네. 원스톱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네.
그렇게 시도할 그거는 없었는지 아니면 뭐 회사의 규모 어떤- 검토해서 이렇게 박스로 쌓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런 선 정도는 그냥 네. 스케치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기간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보다 일단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그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당신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그다음에 요구 사항들을 채우면 한 이 정도 볼륨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볼륨 안에 회의를 통해서 이 볼륨 틀 안에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제가 사례로 갖고 온 건 되게 작은 규모고 예를 들어서 뭐 고양 스타필드 정도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대구 동대구 백화점 규모 엄청 큰 규모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시작부터 어느 정도 볼륨을 잡아서 뭐 디자인을 들어가서 보여준다는 게 시간적으로나 뭐 일적으로나 되게 비효율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디자인 잡아서 보여주면 거기서 수정사항이 확 바뀌어버리면 새로 또 만들어줘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가장 단순한 박스로 이 정도 볼륨인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주로 제가 얘기합니다. 아마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네. 그 볼륨 스터디를 하는 걸 제가 짚은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캐드를 꼭 거쳤어야 되냐는 걸 짚은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캐드 라인을 굳이 왜 갖고 오셨을까? 아. 근데 사실 이제 이 질문 좀 더 확장하면은 이제 이제- 그건 알겠고요. 네. 그 이제 그 좀 전에 제이슨 네. 같은 그 회사에서 하듯이 네. 해안에서는 예를 들어 스케치업으로 디자인의 어떤 이미지를 보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이후에 뭐 구조 검토라든가 아니면 설비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스케치업으로 저희는 보통 디자인만 끝내고 그걸 통해서 스케치업을 통해서 뭐 MEP 검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간섭 현상 검토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케치업으로 디자인 단계 그러니까 기본 설계 단계까지 끝을 내면 이제 실시 설계 단계로 가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레빗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런 거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사람의 말대로 약간 관행이나 혹은 우리의 업무 방식인 건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봐서는 되게 원스톱으로 하면 되게 효율적인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IT 최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이게 한번- 일단 모든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전부 다 레빗을 다루는 게 또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이 협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스케치업은 누구나 다 쓰는 툴이어서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이걸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사하고 1년, 3년, 10년이면 한 번씩 슬럼프가 온다고요. 그래도 오늘 슬럼프 오시면 안 되는데요.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김경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